나오셨나요? 예. 자, 괜찮으신 분들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해 주고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한평생 나가서 뜨거운 냄새 동지는 담배로 기발만 아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에 따르라. 네, 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주한미군 철수해라. 소성리 평화 파괴하는 국방부도 철수해라. 비정상화 중단하고 이 땅에서 떠나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한주평화기도문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한주평화기도문은 이도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7년) 전 우리는 팔걷고 새 길을 걸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암벽과 자갈로 홈준한 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손에 손잡고 만들기로 다짐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명과 몸부림 속에 암벽이 갈라져 새 길은 드러나고 희미한 불빛은 서광이 되고 외마디는 합창이 되었다. 우리가 만드는 이 길이 7천만 민족의 길이고 60억 인류가 가야 할 길일진데, 우리 손에 손잡고 나아가리. 평화의 신장로를 만들 때까지. 영주 3도 읽겠습니다. 영주 전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야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기원문 올리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기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법신불 사원이시여 가장 무고할 입에서 너무도 가볍게 전쟁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세계의 지도자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전쟁의 고해로 들어가고 있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나고 한겨울 삭풍 속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낼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 더 평화의 뿌리를 뻗어내립니다. 성희로운 법신불 사안이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가사드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 년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선천기운이란 새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새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기옥이나 미신 등 과거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기옥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라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에 실천되는 시대에 발붙일 곳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로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안이시여 소정리와 김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의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치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마음 모아 간절히 비옵나이다. 오늘도 가자지구의 폭격으로 죽어가고 있는 시민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그리고 괴로움에 빠져있는 시민들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괴로움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위하여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해당인과 지속될 경우 관련 법규에 적용하는 수있습니다. 지금 즉시 법으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정보와 같은 불법 행위는 정부 경찰서 최종 경우에 차량 교육을 알려드립니다. 영주 읽겠습니다.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의야 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의야 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의야 심동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본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북내정사에 계실 때 마침 큰 장마로 초당 앞 마른 못에 물이 가득하며 사방에 개구리가 모여들어 많은 올챙이가 생기더니 얼마 후에 비가 개이고 날이 뜨거움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며칠이 못 가게 되었건만은 올챙이들은 그 속에서 꼬리를 흔들며 놀고 있는지라 대종사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도다. 그러나 어찌 저 올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의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 속에서 저 올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이상은 원불교의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이었습니다. 네, 날씨 진짜 춥네요. 저는 겨울이 무섭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박상민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응이 좋네요. 어디서 오셨을까? 네, 오늘은 원평화 기도에 있는 날이죠. 제가 강현욱 교문이 발언하라 그러면 어쨌든 며칠 전엔 얘기해줘서 무슨 얘기하지 고민하다가 이제 그 전날 뭐 자료도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원래 이종희 위원장님이 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나왔는데 아침에 이종희 위원장이 못 나온다고 엄니들도 오늘은 좀 쉬시기로 했다고 발언하라는데 큰일 났네. 아무 생각도 없이 왔다가 오늘 11월 14일이네요. 오늘 1917년 11월 14일 날 박정희가 태어난 날이야. 아유, 알고 싶지 않아. 역사에 지금 알고 싶지 않아. 박정희 태어난 날이야. 별걸 다 외우고 살아. 근데 구미시장이 박정희를 단신단인이라고 얘기해갖고 막 논란이 됐던 그 구미에 가면 5m짜리 금으로 칠한 동상이 있어요. 네? 참 지랄들을 하는 나라인데 그 구미시장이 박정희가 반신단인이다 이러고 얘기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날도 오늘 11월 14일이에요. 2015년 11월 14일 날 민중대회 했어요. 13만 정도 모였었는데 그날 백남기 농민이 그 물대포 맞고 한 300여일 가까이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도 했던 지난주 토요일 날 그래서 이제 각 부문별로 각자의 요구를 가지고 이제 싸움들이 있었어요. 노동자들은 전국 노동자대회를, 농민들도 전국 농민대회하고 각 대회하고 윤석열 퇴진 집회를 이제 지난주에 했던 민중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민중대회보다 사실은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죠? 2015년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어야 되는데,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금 윤석열 퇴행적인 이런 정치, 그 다음에 뭐 어저께 이제 한미 SCM,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도 있었는데 10년 만에 이제 확장 억제 전략을 지금 시기에 맞춰서 이제 바꿨다고 하는 게 오늘 기사들이 쭉 뜨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것처럼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이제 윤석열이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고 미국 중심으로 한반도에 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우려와 고민들을 이제 해왔던.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를 어떤 거를 할까 이러고 생각하다가 인물 여성사를 한다고 맘먹었어요. 아직 준비는 안 했지만. 왜냐하면 소성리 싸움에 이제 가장 앞서 계신 오늘 어머니들이 이제 몸도 안 좋아서 쉬시기로 하고 이제 안 나오시긴 했는데 사실은 엄마들이, 여성들이 이 땅의 역사를 세우고 바꿔왔던 그게 이제 크고, 대단히 크고, 현재 우리를 또 있게 했던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 얘기를 좀 해야겠다. 아니, 여성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이소선 어머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완전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머리, 남자도 막 틀릴 텐데. 이소선 어머니가 29년 11월 9일인가 아마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대구. 네. 이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러고 태어나셨는데 일제 때잖아요. 네? 일제 때인데 이제 어릴 때 하여튼 그 삼남매였는데 이소선 어머니가 하여튼 그 아버지가 이제 독립운동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일제한테 끌려가서 이제 학살당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도저히 사는 게 어려워서 이소선 어머니의 이제 언니는 친정에 보내고 아들하고 딸만 가지고 남의 집에 그 수사리로 들어가서 이제 사는데 그게 이제 사람 사는 게 아닌죠. 천대받고 웬간 이제 집안일 하고 그 산에 가서 하여튼 뭐 나무하는 것서부터 이렇게 이제 살면서 사는 게 괴로웠던 이제 어린 시절을 이제 그리고 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그 일제 때 이제 말기 되면 그 강제징용법을 통과시키잖아요. 41년 이때쯤에. 그래서 강제
동원도 하고 그 다음에 위안부 이제 끌고 가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결혼들을 일찍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위안부 안 끌려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소선 어머니도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싫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한다 이래갖고 까짓거 일본 놈들 끌고 가면 가서 싸우면 되지 마 이런 거 이제 하셨는데 그래도 어머니의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위안부로 끌려가는 거 모면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군수공장 끌려가갖고 일을 이제 그러고 했는데 뭐 먹을 걸 제대로 줘, 임금을 제대로 줘 이러니까 공장 앞에 있는 그 일화가 하나가 도마도 따먹은 거 가지고 이제 끌려간 거예요. 그건 이제 따먹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당당히 이제 맞서 싸운 게 배고파서 먹었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제 이러고 이제 싸웠다고 하는 일화도 있고 그렇게 이제 당차게 이제 싸웠던 양반이 19살에 결혼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제가 길이었지만 전태일 여사가 이제 큰아들을 이제 낳고 넷을 낳는데 이게 그 어머니 살아생전에 이제 여러 번 뵙고 어머니 얘기도 이제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건 좀 비싼데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나는 남편하고 제대로 사랑하고 살아보지 못했다고 그냥 사니까 산 거야.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전태일 여사 기일이고 전태일 여사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어머니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운동회 그리고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전태일이 있다고 하는 건 이소선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태일 여사가 남긴 유지를 그리고 그 유언을 어머니가 정말 끝까지 지켰던 그런 어머니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태일이 지금의 전태일이 있는 거지 만약에 그 어머니의 싸움과 헌신적인 평생의 삶이 없었다면 과연 전태일이 우리한테 지금처럼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전태일은 아시는 대로 49년에 이제 태어났죠. 48년인가? 전 태어나서 48년인가 보다. 그때 태어나서 아시는 대로 네? 대구 대단히 중요해요. 남산동. 근데 과거에 매달리면 안 되지. 지금 대구는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복수를 하면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전태일 삶은 다 아시는 대로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동생이 얼마 전에 한겨레인가 경향에 크게 이제 그 전태상 형님 쭉 살아온 얘기 그래서 형이 나쁜 짓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하여튼 자기가 현장을 지켜라 이런 얘기가 현재 나를 있게 했다 이런 이제 인터뷰 기사도 쭉 크게 이제 나긴 했는데 전태일 여사 아시는 대로 이제 어렵게 살은 거고 그래서 동생들 데리고 서울 올라와서 그 고생하고 구두 닦고 뭐 이렇게 해서 살면서 재단사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평화시장에. 근데 1970년 당시에 시다들 한 달 임금이 3,000원이었어요. 재단사는 그거보다 훨씬 낫고 어떻게 보면 사장 대신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재단사였는데 사실은 자기만 생각했으면 나만 생각했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건데 자기보다 조금 더 어린 시다 여동생들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노동운동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전태일이 원했던 건 뭐 소원같이 얘기했던 건 한글로 된 근로기준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다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주교 제2호시에서 이창복 지금 옛날 전국연합 의장님이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제 한글로 된 근로기준법 만들고 이런 것도 이제 전태일이 유지를 받아 나중에 이제 하게 되게 돼요. 어떻든 그런 이제 전태일이 공장 문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청원도 하고 청와대 편지도 쓰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안 되죠. 그래서 1970년 11월 13일 날 크게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하는 요구,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는 요구를 가지고 이제 분신한 거고 그 전태일 열사가 어떻든 어머니한테 남긴 유언이 자기가 하려던 거를 꼭 이뤄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내 삶을 헛되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멋있고 뭐라고 그러니까 문학적이고 이런 얘기를 이제 남긴 걸 제가 어머니한테 직접 들었는데 지금 암흑같이 까만 이런 어둠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 난 건데 이거를 넓혀달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물론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한 얘기는 배고프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마지막 얘기였지만 어머니가 근로기준법을 알아요. 노동법, 노동운동 이런 걸 알았겠어요. 아들이 이제 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래 내가 네가 남긴 요구, 네가 하려고 했던 거 내가 꼭 지키겠다. 이게 이제 아들과 마지막 대화였고 그 이후에 어머니가 1970년 70년에 전태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리고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이제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죠. 앞장서고 전태일과 함께했던 바보의 친구들과 함께 이러고 이제 하면서 이제 세상에 눈을 뜨고 그다음에 밥 해주고 막 이런 것부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에 있는 모든 사건에 어머니가 다 등장해. 민청학년 사건에서도 등장하고 인혁당 사건에도 등장하고 그래서 연행되기도 하고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삶을 87년 이석규 열사 싸움 때도 구속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싸움에 이 민중들과 이 땅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사는 이 싸움에 어머니가 한 몸을 이제 바친 거예요. 평생.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태일이 이제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가장 노동운동 말고 사회운동에 이런 일이 있어도 돼? 라고 생각했던 사건은 74년 민청학년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전태일이 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뭐 지금은 좀 낮았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그 사건이 생기면 시신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그냥 화장해서 얘네들을 그냥 처리해버리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태일도 그렇게 이제 될 뻔했던 건데 그래서 전태일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나쁜 짓 했다고 이제 동네에 난데 전태일이 그때 살았던 데는 삼양동이에요. 저쪽 성북구 삼양동에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태일이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고 와서 시신 지키는 싸움을 해요. 경찰들이 다 둘러싸고 이런 거를 동네 분들이 와가지고 전태일은 그런 일을 했을 애가 아니다 이래갖고 다 지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어떻든 사회적 파장을 가진 죽음이 이제 생긴 거니까 얘네들이 이걸 무마하려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울대 학생들이 전태일을 서울대 법대장으로 치르겠다고 이제 나선 거예요. 근데 이게 싸움의 확장 정도가 확 커지니까 그때 얘네들이 이제 허용한 게 망우리도 아니고 마성 모란공원 장례 치르는 걸 허용한 거야. 그래서 그때 지금이야 이제 충북도 저부터 다 도로가 뚫렸지만 거긴 뭐 찾아가기도 어려운 서울에서 굉장히 먼 곳이었단 말이에요. 마성 모란공원이. 그래서 마성 모란공원에 이제 전태일 여사 장례를 이제 치르고 이랬던 게 다 서울대 학생들서부터 사회적으로 이제 달라붙어서 이렇게 했던 그때 이제 서울대 학생들을 알게 되고 어머니 찾아오고 이랬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장기표였거든요. 그러다 장기표가 74년에 민청학년 사건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서선 어머니가 숨기느라고 같이 살아요. 데리고. 그래갖고 소문이 어떻게 나냐 하면 저 늙은 아줌마가 젊은해가지고 바람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 이제 그 돌베개에서 냈던 어머니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히려 그렇게 소문나서 다행이었다 오히려. 안 그랬으면 장기표 끌려갔을 건데 그냥 내가 바람난 아줌마가 된 게 훨씬 더 도움됐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회고도 하시는데 민청학년, 인혁당 이런 사건에 이제 어머니가 다 개입하고 좀 살아오신 거죠.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건 86년 3월 16일 박영진 여사라고 구로공단에서 분신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저랑 이제 나이도 같은데 그 박영진 여사가 이제 뭘 만드는 공장이었냐면
샤프 아시죠? 샤프. 까맣게 나온 샤프. 이거 이제 만들었던, 거기가 나중에 마이크로 소프트라는 회사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신흥정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다가, 85년에 구로 지역엔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동맹파업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구로 지역은. 대우 오페럴의 노동조합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전국이 주목을 해요. 오늘은 아무 말 대잔치 맞죠? 85년부터 88년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땠냐면 3조 호황이어가지고 단군 일에 돈을 제일 많이 벌 때였어요. 그리고 박정희 때로부터 지금은 좀 참아라. 사과가 좀 많아져야 나눠주지. 땅이 커야 나눠 먹지. 이런 이제 경제 논리가 우리나라 지금도 횡행하는데 그 논리대로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했어, 노동자들이. 근데 웬걸? 나눠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놈의 기업이, 자본이. 그래서 돈 버는 건 다 알잖아요. 공장에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가 돈 버는 회사가 아닌 거 다 알아요. 근데 임금 인상도 안 해주고 이제 이러니까 86년에 이런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때만 해도 정부가 임금 정책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줄 때예요. 전두환 때. 대공장은 몇 프로, 어디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설정할 때인데 그때 정부가 임금 가이드라인 준 게 중소공장은 4에서 5%였어요. 임금 인상 하는 게. 근데 대우 오페럴이 싸우고 난 다음에 16.8%가 올라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다 15%대로 다 오르는 거예요. 구로공단 주변에 있는 가리봉전자, 섬일섬유 막 이런 회사들이. 근데 이제 전국이 구로공단을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근의 부평에 있는 대우자동차에서도 노동자들이 남성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대규모 파업을 해서 요구했던 임금 인상액이 19.8%예요. 그래갖고 회사가 10% 주겠다고 하는데 거부당하고 이럴 정도로 임금 인상 요구가 많이 높아져요. 그렇게 이제 되니까 대우 오페럴에 3명을 구속을 시켜요. 3명을. 추자숙 맞지? 하여튼 위원장하고 김준영하고 3명을 이제 최한대 이렇게 3명을 구속시키니까 그거에 맞서서 구로지역에 동맹파업이 일어난 거예요. 동맹파업이 일어나고 청계피복 노동조합 전태일 여사가 죽고 만들어진 노동조합도 같이 이제 동맹파업에 참가하고 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대대적인 탄압이 들어오죠. 구로 동맹파업 이후에 구로공단에서 해고된 노동자만 2,800명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노동법도 알고 노동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서울 인근에서 취직이 안 돼요. 이른바 블랙리스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87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각 공장에서. 역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로공단 지역에서 신흥정밀에서 이제 박영진 열사가 분신했는데 옥상에서 경찰들이 쳐 올라왔는데 온몸에 이제 석유를 붓고 다가오면 불 붙인다는데 경찰이 그때 불 붙이든지 그래 분신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노동자 싸움, 노동자들이 특히 전태일처럼 분신한 경우에는 어머니가 다 달려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박영진이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을 끌어안고 화장실로 숨는데 다 쳐들어오는데 이제 그때 어머니가 얘기하시면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평생 그렇게 싸우는데 안 무서웠어요? 얘기했더니 왜 안 무서워? 나도 무섭지. 그리고 제일 무서웠을 때가 박영진 때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박영진 시신 끌어안고 안 뺏기려고. 근데 이제 박영진 시신 뺏기죠. 뺏기고 쟤네들이 화장해서 이제 나중에 유골만 받고 지금 이제 마성 모란공원에 있는데 그래서 그 아버님도 운동해요. 아버님도 이제 운동하게 되고 이랬던. 이제 어머니가 민가협 만들고 그다음에 육아협이라고 있어요. 이 민주화운동 과정에 노동운동 과정에 죽었던 학생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사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요. 그것도 일화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막 시화전도 하고 물건도 팔고 이래서 한울삼이라고 하는 동대문에 육아협 어머니들, 부모들이 사시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근데 아마 그 어머니가 국민 훈장을 받았나? 거부했나? 아니 준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됐다 안 받는다 이제 이러고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인데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엔 그런 게 이제 명단에 올라오고 검토되다가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좀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요. 아무튼 끝내야 돼요? 네? 끝내야 돼요? 아니 강연롭게 어머님이 저 뒤에 딱 앞으로 오면 끝내세요. 그 5분이면 끝내야 되겠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2011년 9월 3일날 이제 돌아와서 아들 뒷자리에 묻히셔요. 그래서 전태일 여사 그리고 이제 조금 왼쪽 뒤에 이제 어머니 이제 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성리의 어머니들이 이소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역사에 어머니가 전태일이 있게 했고 그리고 여성들이 엄마가 이 땅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고 오는 싸움을 가장 앞장서서 한 것처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소성리의 이 추운 날 그리고 지난 횟수로 9년 동안 싸우시는 소성리의 우리 어머니들이 바로 이서산이다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쓰고 있는 역사가 쉽지 않고 어렵고 때론 많은 고통을 우리한테 이제 주기도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그리고 여성들이 이 땅의 역사를 지금처럼 밀고 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한 싸움을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갖자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 몸도 안 좋아서 많이 힘드신데 훨씬 더 잘 보필하고 힘을 주고 함께 이 글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 대잔치 마무리합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기승전결에 딱 맞고만 뭘 안 보내는지 갑자기 부탁을 드려도 이렇게 술술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되면은 저도 목요일날 그 국제형사 재판소 얘기를 어설프더라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목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모든 위대한 부모님 위대한 분들 뒤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있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 소태한 대종사님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홍불교 기도식 마치고 우리 백창환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벗어든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저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미군이 이 땅에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그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이 폭격으로 기총소사로 수많은 흰옷 입은 민간인들을 몰살시킨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결코 인민군으로 오인해서 중공군으로 오인해서가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들은 그냥 작정하고 인민군이든 흰옷이든 민간인이든 다 그냥 그렇게 그냥 무차별 가리지 않고 몰살시키는 게 그들의 그냥 그 의지였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때 수많은 전쟁고아가 나왔잖아요. 그냥 전투 중에 군인들만 죽었으면 전쟁고아가 왜 나오겠어요? 우리들 다 나이가 젊은데, 그쵸? 그 수많은 전쟁고아가 나왔다는 이유는 뭐예요? 흰옷 입은 민간인들이 무수히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휩쓸려서 전쟁고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미군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해악으로 수많은 우리 그 민중들이 희생을 당했고 거기에 이제 전쟁고화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 제가 엊그제 읽은 그 책에 또 우리가 그동안 관심 두지 않았던 정말 완전히 이렇게 그냥 방치되며 그 편견 속에 사로잡혔던 또 그 계층들을 이제 대면했는데 미군 위안부입니다. 예. 정확한 책 제목은 이제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이제 책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기지촌에서 일하는 그 성매매 여성들을 우리가 이제 양색시, 양갈보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폄하해서 불렀지 않습니까? 미군 위안부가 공식 명칭입니다. 미군 위안부.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그 위안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일제로부터 이제 그 사과 배상을 요구하고 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말 막 지금도 끊임없이 수요 시위를 하고 막 굉장한 그 관심과 비중을 두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미군 위안부들은 이제 완전히 뭐 그 은폐됐다고 이제 말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완전히 이제 그 관심 밖으로 밀려난 이제 그런 집단이 사실은 미군 위안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이 좀 특별한 게 뭐냐면은 사실 그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그 실상을 알려주는 자료들은 많이 있다고 해요. 뭐 다큐멘터리, 소설, 뭐 자료집 뭐 많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것은 그 김정자라는 실제 이제 미군 위안부 생활을 했던 분이 자기 경험을 이제 증언을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세움터라고 이렇게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돕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세움터라고. 거기에 이제 활동가 그 김현선이라는 분이 이제 이분의 그 증언을 다 녹취해가지고 이제 이제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보통 그냥 그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정자 언니라고 부르는데 이제 정자 언니가 처음 이제 그 성매매 하던 그 현장부터 그 자기가 이제 거쳐갔던 그 미군 부대 그 기지촌들을 일일이 다 현장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일, 거기서 이제 자기가 목격했던 일, 또 자기 같은 이제 그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기억이면, 그게 추억의 낭만이면은 그거 얼마든지 되살려서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지옥 같은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결단하고 그 증원 여행을 이제 떠난 거예요. 뭐 지금도 미군 부대가 전국에 뭐 억수로 많이 깔려 있지만 이제 뭐 이제 말씀드리자면 뭐 이제 용주골, 뭐 파주 그쪽이죠. 뭐 또 서울 삼각지에도 또 이렇게 기지촌이 있었고 의정부 뭐 뻘밭, 군산, 부산 하얄리아 부대, 대구 외관 정말 많은 곳을 이렇게 거쳤더라고요. 그런 걸 다니면서 이제 그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하는데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제가 아마 이제 광주항쟁 40년대로 기억하는데 SBS 그 아래에서 광주항쟁 주제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소위 계엄군이 그 여성들을 집단 강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국가기록문서에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래서 취재진이 그 피해 여성을 직접 찾아가서 취재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이 여성이 그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 기억을 해서 같이 이제 티키타카 말을 해줘야지 이제 취재에 도움이 됐을 텐데 전혀 기억을 못해.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아하, 그게 견딜 수 없는 정말 그 죽음에 임박하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그 생존 보호 기능이 그 기억을, 경험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그 생존 보호 기능이 워낙 강렬해가지고 그 자기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나 기억이 있으면 그걸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정자 언니도 그 경험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삭제시켜버리고 싶은 경험인데,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기지촌의 이제 그 자료집들이 자기가 보기에도 이게 제대로 이제 그 실상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겪은 내가 직접 이거를 제대로 이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되살리기 싫은 그 증언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그 경험들을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을 했지만 용주골에 가서 자기가 처음 겪었던 그 일, 예. 외관에 가서 이제 처음 겪었던 일, 외관에 그 왜 특별하냐면 거기서 이제 미국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돼서 자식까지 낳게 됐는데, 기지촌 성매매 여성의 최대 꿈이 미국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미국 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새끼들이 그렇게 신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새끼들도 이 여성이 그런 희망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이용을 합니다. 예. 설령 그게 잘 돼서 미국으로 간 여성이 그럼 거기서 그 남성과 행복하게 잘 살았냐? 그건 동화에 있는 이야기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괜히 또 제가 흥분하게 되네. 거기 가서도 인종차별 당하고 그냥 쫓겨나가고 학대당하고 그냥 제대로 산 여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서 그렇게 결혼 이주 여성으로 와서 그렇게 버림받은 여성들을 또 돌봐주는 또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세움터 같은. 예. 미군 새끼들은 정말 교활하고 악랄하고 온갖 나쁜 그 제국주의 속성을 다 국가만, 권력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개개인들에게 그 기운과 그 정신과 그 본성이 다 퍼져 있거든요. 예. 하여튼 거기에 가서 이제 그걸 되살리면은 거기서 이제 그 외관에서 그렇게 아이까지 낳는데 그 아이를 이제 뺏기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이제 입양을 해갖고 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정자 언니가 자기 새끼가 그렇게 된 거에서 디딘 자학이 오니까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죽을라 그래요. 정자 언니가 죽을라 그래. 그러면 또 이 현선 씨가 이제 그걸 막 똑같이 이제 정서적인 고통을 이제 느끼면서 이제 하여튼 위로하고 어루만지면서 또 이제 이제 다독이고 또 이제 그 다음 장소로 가서 또 이제 또 그거를 또 끄집어내서 막 그 격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또 집원을 하고. 제가 이거 지금 그런 책이에요. 네. 미국 위안부 기준의 숨겨진 진실. 그런데 정부가 박정희가 이제 미군들을 이제 이 땅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사실은 이 기지촌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들을 이제 이용한 거죠. 네. 계속 이제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이제 계속 우리가 철군한다고 이제 협박을 하니까 박정희가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짜낸 고육지책에 여성들을 이제 하여튼 여성들로 해갖고 이제 미군들 마음을 이제 붙잡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제일 이제 애를 쓴 게 뭐냐면, 이 나쁜 놈한테 애를 썼다 이런 좋은 표현을 쓰면 안 되죠. 하여튼 쓴 장깨가 뭐냐면 이제 성병을 관리하는 거예요. 성병을 관리. 예. 근데 성병은 미국 새끼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여성들 통해서 이제 옮겨지는 건데, 하여튼 그러니까 3전인 미군을 한국 정부가 뭐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여성들만 이제 단도리를 그냥 잡소리를 하는 거죠. 예. 그 유착관계, 성병을 단속한다는 그런 고실로 거기에 그러니까 포주만 나쁜 년이 아니고 이제 경찰이 거기 있죠. 한국 경찰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이게 나쁜 놈들이죠? 경찰이 거기에 껴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이 껴있죠. 이제 군청이 관이 껴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병이가 이제 보호소가 껴있고, 이게 이제 그냥 거대한 이제 카르텔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여성들을 착취하는, 여성들을 더욱더 이제 구성으로 몰아넣는 그런 이제 못된 구조 속에서 이제 그렇게 기지촌이 이제 운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주가 제일 1차적으로 악랄하게 나쁜 놈이지만 포주가 혼자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그 뒤에 이제 권력의 뒷받침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성들을 언니들을 그렇게 인간 이하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포주가 혼자 무슨 권력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뒤에 이 나쁜 경찰 새끼들이 그 뒤를 봐주고, 이 나쁜 관청 새끼들이 뒤를 봐주고, 이 나쁜 보호소 새끼들이 뒤를 봐주고 하면서 거대한 유착 관계가 그렇게 이제 기지촌 여성들을 더욱더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몸의 유해성이 전혀 검증이 안 된 싸구려 마약류 각성제를 한 움큼씩 먹고, 왜 먹어야 돼요? 맨정신으로 미군들을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각성제를 한 움큼씩 먹고 자기도 흐리멍덩해야 미군들을 이제 잡아 끌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약에 쩔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으면 이게 자기가 갖지를 못해요. 정말 지독한 착취 구조에서 모든 게 이제 포주에게 이제 빚으로 다 이렇게 깔려지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착취당하고. 그러니까 여성들도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연탄 피워서 자살하고, 약 먹어서 자살하고, 목매서 자살하고, 또 동두쪽 그쪽 의정부 쪽에 이제 철길이 많으니까 달려오는 열차에 뛰어서 자살하고, 막 이렇게 그냥 여성들이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관청 새끼들이 성병 이제 반성한다는 명목으로 여성들 모이면, 당신들이 지금 우리나라 달러 벌이에 아주 천병이다 그러면 막 추켜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달러를 이제 벌어들인다고. 그렇게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 산업전사로 추켜세워주면 이 사람들의 생활이나 인권 이런 것들도 그럼 같이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철저히 외면하고 방치하고. 그러면서 그냥 달러벌이 잘한다는 것만 추켜세우고. 하여튼 그렇게 기지촌 놈들이 철저하게 인권유린 당하고, 그렇게 그냥 그런 세월을 그렇게 한국전쟁 이후부터 이제 90년대, 그러니까 외국 여성이 그 역할을 대체할 때까지 그런 생활을 해왔더라고요, 기지촌에서 여성들이. 미군 부대와 미군 기지와 기지촌이 딱 붙어 있어요. 네. 그 말은 뭐예요?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군 새끼들도 그렇고 다 그게 서로 그냥 짝짝꿍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뜻을 맞춰서 해 먹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기지촌 여성들의 기가 막힌 역사가. 예. 네. 이게 다 뭐예요? 미군 놈들이 이 땅을 점령한 가운데서, 예? 그냥 그 땅의 민중들이 또 학대당한 또 하나의 아픈 역사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이 상전 미군을 잘 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흰옷 입은 민간인들, 어린아이들을 무수히 그렇게 고아로 만들고 또 그렇게 가열인 여성들 그 수만 명을 그렇게 죽음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철저히 인권주의 지킨 이 나라가 이제는 또 미국 새끼들 잘 보이기 위해서 사드 개불을 박아놓고 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냔 말이야? 계속 그렇게 포주와 장당한 그 나쁜 경찰 새끼처럼 그렇게 살 거냔 말이야? 듣자고, 아니 듣자고 경찰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현실인데 하여튼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나라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드 철거 투쟁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똑똑히 우리가 역사에 남기도록 합시다. 네. 투쟁. 미군들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알마사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의 땅입니다. 그 알마산을 어느 날 미군들이 캘리포니아로 경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는 점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군들이 소성리 땅을 캘리포니아로 경합할 때 외교문서, 공식적인 외교문서 한 장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으면 당장 내보라고 하십시오. 그런 공식적인 외교문서 한 장 없이 이 땅을 미군에게 내주고 미군이 이 땅을 캘리포니아로 병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드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땅을 단 한 치도 외국 군대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조성리는 주민의 땅입니다. 사드가 나가고 미군이 나갈 때까지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되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소승리의 진정한 평화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전쟁 무기 보급으로 내줄 수 없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소승리 평화를 짓밟는 소승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승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승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승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승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아침마다 소승리를 짓밟는 아침마다 소승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사드 구역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구역 그만해라.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나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주민이 옳다. 주인이 옳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소성리의 사드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사드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미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미군은 필요 없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불법 사드 뽑아내자. 불법 사드 뽑아내자. 불법 공사 중단하라. 불법 공사 중단하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돌아가라. 구리고공 돌아가라. 구리고공 돌아가라.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하늘에서 돌아가라. 이 자리에 서면 항상 정산정사 말씀이 보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 추운 겨울이 다가왔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화한 마음을 놓지 말라. 비록 이 자리에서 대치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오와 원한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평화의 마음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불러오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목불교 동지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다시 외치겠습니다. 왜 빠지노? 왜 빠지노? 주민의 땅이다. 알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알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사. 동지 여러분, 추운 날 고생하셨습니다. 배가